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2022년 이후 제주 청년 인구가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제주 관광 활성화에 힘입어 제주 청년 고용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관광 서비스 산업 청년 일자리의 근로 환경은 열악하다고 합니다. 오늘 집중진단 제주에서는 제주 지역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하면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태환 제주도 경제일자리과 과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강석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지우 제주대 신문 편집국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 모시고 청년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이게 양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좀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청년들이 계속 제주를 떠나고 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 청년 인구 비중이 2011년에 28% 정도였는데 22년에 24%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제주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고지우 편집국장님 이제 곧 졸업이라고 들었는데 졸업하고 제주에 계실 겁니까? 일단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서울에 가고 싶다라는 좀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막상 졸업할 때 되니까 지역도 좋구나라는 생각으로 조금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남아 계실 건데 근데 이 청년들 떠나는 청년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네. 이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뭘까요? 일단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네. 저희가 청년들을 놓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학벌 중심, 수도권 중심적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를 떠나는 청년들은 고등학교 입시 제도에 발이 묶여 있었던 학생들이고 중학생 때부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수도권 대학 진학에 대한 열망과 고졸 취업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면서 청년들을 좀 떠나도록 부추긴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정서가 강하다 이런 말씀. 네,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실무를 책임지고 계신 김태환 과장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분석하는 청년들이 떠난 이유 뭘까요? 예, 도내 청년 인구 감소는 이제 상당히 복합적인 이유라서 딱 하나만 꼬집어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인구 정책 시행 계획 자료에 따르면은 청년들의 도외 진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직업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다. 예, 일자리고요. 예. 근데 이제 제주가 일자리가 없느냐로 볼 때는 또 도소미업과 그리고 숙박 음식업 중심으로 빈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요가 안 맞는 부분들은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그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이제 제주도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육지부로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2011년 대비해서 지금까지 일자리 좋은 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건데 2011년대 특별히 더 많지는 않았을 건데 그 당시는 청년 인구가 많다가 지금 줄어드는 이유는 그런 걸까요? 도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22년도에는 이제 전년 대비 11,600개 정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고지우 편집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서울에서 이게 수도권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이렇게 수요도 있을 것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에 대한 수요들이 아무래도 더 높아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아무래도 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 환경들이 많이 변한 부분에 대한 그런 수요들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을 것이다. 예. 김강석 본부장님은 이 청년들 떠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와 공급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일자리 미스매치는 아니다. 예, 결국엔 질의 문제인데요. 22년도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좀 보면 일자리 부족과 그다음에 열악한 근로 환경, 그리고 높은 생활 물가와 주거 비용, 문화, 교육, 교통 등 생활 인프라 부족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청년들이 제주도를 제일 많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 문제였고요. 그 안에서 최근에 작년부터 인천 영종도에 대규모 리조트가 생긴다라는 상황에서 많은
제주도에서 경력 있는 청년들이 이직을 선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결과 똑같이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근로 환경 문제, 그다음에 제주도가 좀 살만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주로 이뤘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서 표현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탈제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제주도를 벗어나야 아까 수도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를 벗어나야 살 길이다. 그리고 최근 10년 내에 제주도로 온 청년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일자리 때문에 많이 왔습니다. 청년들이. 네. 이런 문제에서 출생 그리고 지금 현재 저출생 문제도 크게 관여되어 있고 주거 문제 그리고 결혼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뭐 네. 노동자 이유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다 봤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임금 부분은 전국적 조사를 통계를 좀 보면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네. 통계치들은 뒤에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예. 우선 이 정도로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본부장님이 보실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놓여 있다. 하지만 네. 일자리의 질적 수준의 문제가 가장 크다. 이렇게 좀 예, 정리하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정민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리가 청년들 특히 청년 정책을 얘기하는데 저는 가끔씩 좀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단순히 취업,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제주도를 떠난다고 보시는 시각이 과연 정답인가? 네.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사회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모든 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잖아요. 네. 저희 애들도 지금 뭐 취업 전선에 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답니다. 7천만 원 연봉 7천만 원에 제주도 살래, 연봉 5천에 서울 살래 그럼 서울 산대요. 단순히 연봉의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모든 문화적 인프라 그리고 정보의 인프라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제주도만이 아닌 다른 그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청년들은 다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그게 상응하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옳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제주도가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이 됐을 때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시 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아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가 나름대로의 정책 설계를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일자리로 딱 취급을 해버리면 우리 청년들이 꿈이 너무 좁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만 아니고 청년들이 수도권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게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일자리 문제도 물론 있지만 일자리 문제로만 우리가 좁혀서 봐서는 문제 해결이 힘들다. 다른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시각에서 분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결과치들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선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가 오늘 좀 주제이니까 일자리를 좀 좁혀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이 제주의 어떤 정보나 문화 인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또 다른 토론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자리 문제로만 좀 좁혀서 뭐 김강석 본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다양한 분들이 지금 일자리가 제주에서 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통계치부터 좀 살펴볼까요? 우리 과장님 청년 일자리 현황 어떻습니까? 예, 그 제주 일자리 정책 기반 통계를 보면은 22년도 도내 일자리는 이제 전년 대비 11,60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년 사이에 11,600개가 증가했다. 예, 일자리 자체만으로는 이제 11,600개가 증가를 했는데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 부족률이 전국은 이제 3% 정도 되는데 네. 제주역 같은 경우는 이제 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자리의 양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일자리의 질의 문제인데 김강석 사무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전국 대비 이제 84.5% 정도 수준으로 전국에서는 제일 낮은 편이고요. 지역 기업들이 아무래도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안정성이 낮은 부분도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더 나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 그리고 노동 시간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제주 청년들의 고용을 확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뭐 상장기업 육성 유치라든가 신성장 산업 육성 같은 것도 어쨌든 규모 있는 기업이 제주도에 많이 생겨가지고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경제 정책은 규모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에 좀 중심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단은 규모가 있는 기업이 아무래도 노동자의 삶의 가치와 그리고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규모 있는 사업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했는데 우리 고지호 편집국장님은 이 일자리의 질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히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인데요. 아까 계속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일과 삶의 균형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인 지금 청년들은 내가 정착할 그 지역이 과연 내 근거지로 삼기에 알맞은 곳일까, 그리고 여가 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곳인가, 그리고 결혼을 생각하는 청년들은 또 장기적으로 나중에 이곳에서 가정을 꾸렸을 때 과연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곳일까, 이렇게 좀 문화와 거주 그리고 교육 인프라 수준을 이제 고려하면서 지역의 경쟁력까지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민구 의원님 말씀하신 같은 맥락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까지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김광석 사무국장님, 이 노동 환경 조건 어떤 조건이 되면 사람들이 제주에서 좀 일하러 오게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인프라도 있을 것이고 또 노동 조건도 있을 것이고 한 복합적으로 설명해 보시면. 예, 일단 일자리 문제에서는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저임금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때 수요 공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구조조정 그리고 비정규직 인원들이 지금 현재까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네. 사업장들도 비정규직 인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이 안정된 상황이 마련되지 않는 겁니다. 언제 떠날 수도 있고 네. 특히 육지에서 청년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 경력으로 버티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다 올라가는 현 상황입니다. 네, 경력 쌓기 정도로 생각하고 온다. 그렇죠. 네. 임금도 낮은 상태에서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 산업장 업종이 많은데 보통 기숙사가 마련된 곳이 많지 않습니다. 즉 저임금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주거 비용까지 내야 되는데 월세가 제주도 평균 전국적으로도 높고 그냥 원룸 하나 가격에도 5, 60만 원을 합니다. 네. 저희가 임금 통계를 좀 봤었을 때 20대가 한 평균 23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30대까지. 40대가 돼야 겨우 300이 됩니다. 네. 하지만은 그 인원들 중에서도 한 20% 정도가 평균 250만 원도 안 됩니다. 즉 최저임금 정도 수준인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인프라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내 저임금 문제로도 주거도 해결해야 되고 생활도 살아야 되고 제주도의 인프라에서 적응하기가 엄청 힘든 상황인 거죠. 즉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일자리 문제와 인프라 문제를 본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을 생각할 수도 없고 저축도 생각 못 합니다. 즉 육지에서 온 인원들은 제주도를 벗어나서 원래 살던 곳 그리고 근거리에 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더 많이 취업을 하게 되고 최근 10년 사이에 기대를 안고 왔던 제주 지역으로 온 청년 노동자들이 관광 노동자들이 실망감을 안고 다 갔죠. 네.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는 저는 아직 현재 많이 있다고 봅니다. 관광 사업장들이 지금 현재 직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합니다. 네. 고객은 다시 들어오는데. 즉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점을 제주도에서도 고려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단순히 저임금 문제가 하나 걸려 있지만 또 너무 높은 물가 문제, 주거 비용이라든지 삶의 비용 문제도 걸려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민구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네. 실제 제주 지역 물가는 좀 다른 지방자치단체 비싼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주거 문제예요. 실제 제주도 집값과 수도권 집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청년분들에게 할 말은 없죠. 그리고 그 제주도에서 임금이 그렇게 수도권에 비해서 높지는 않잖아요. 낮은 그러니까 편이죠. 네. 임금도 작은데 주거 비용은 높아가.
이게 균형 잡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께서 이왕 이럴 바에는 굳이 제주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그 제주도학교 학생들이 조사한 거를 잠깐 봤는데 제주도 내에는 그래도 한 40%는 있겠다 그래요. 근데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가족이 있고 주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을 뿐이지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서 제주도에 남아 있겠다 이런 친구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서글프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가 지금 양적인 부분에서 일자리가 있고 질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우리 기성세들이 또 말을 좀 그 조심을 해야 될 게, 이 친구들이 너무 그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뉘앙스를 풍긴다라면 또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심한 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우리 뭐 과장님도 오셨지만은 제주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계를 새롭게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히 일자리로만 접근하지 말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주도가 그래도 꿈의 도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설계를 해야 되겠고, 저는 가끔씩 민설 8기 오영훈 도지사의 정책에 상장기업 유치라든가 우주산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연한데 좀 구체화된다라면은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과장님 말씀하셨던 좀 규모 있는 산업들이 들어오면 그래도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건데, 그런데 제주 지역 통계로 보면 거의 뭐 5인 미만, 12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사업장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업장들 몇 % 정도 됩니까, 과장님? 지금 도내 사업체 지역 사업체가 이제 그 61.3%가 이제 관광 관련 사업체가 되겠고요. 네. 이 중에서 숙박 음식업이 이제 24.4%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률하고 관광산업 취업자 증가와의 상관성에 이제 높은 특성이 있는데요. 청년 고용률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46.4%로 전국 평균에 약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숙박 음식업의 경우는 이제 98%, 그리고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97.5%가 10인 미만 기업으로 대다수 이제 영세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이제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력직이 다수 이탈을 했고요. 신규 졸업자가 또 관광 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피하고 있어서 엔데믹 이후에 이러한 분야의 빈 일자리들은 많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통계치에서도 봤지만 2017년까지는 청년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다가 이후에 좀 줄어들었는 것은 유의미한 줄어든 변화는 뭘까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비가 급상승했다. 뭐 이런 부분이 제일 크긴 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 청년 인구가 유입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관광 그 단지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서 실제 그 조건에 맞는 그 일자리를 선호하는 분들이 그 육지에서 내려온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청년 인구 유입 부분이 많았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마 그분들이 다시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다시 또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자리는 비어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또 이런 리조트나 이런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거기서 선호도 1위에서 아마 1위가 안 되는 게 그런 경우인 것 같고요. 저는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 민선 8기 도정이 추구하는 부분과 더불어 가지고 저는 관광 산업 패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연 풍광을 이용하고 호텔에 묵고 이러한 거에 플러스 알파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 산업이라든가 우주 산업에 대한 그런 기회 비용들이 있거든요, 향후에. 그래서 저는 우리 도정에서는 다시 한번 또 그런 쪽에도 좀 초점을 맞춰서 움직일 필요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스템대로 한다라면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할 거예요, 제가 보건대. 지금 시스템대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19 때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돌아올 메리트가 지금 없다, 매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조금 더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하면 뭐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를 것 같아서 조금 좁혀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 서비스 업종이 제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쪽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싶은데,
관광 레저 산업 노조가 2022년도에 청년 노동 환경 관련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그 도내 청년 일자리 중에서 관광산업 비중이 21년도 기준으로 숙박 그리고 음식 그리고 도소매를 합쳐서 한 30% 가까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 한 명 관광레저 산업 노동조합은 청년 관광 노동자 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 조사를 진행해서 약 288명 정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를 대표적으로 좀 나눠 보면 관광 쇼핑업 그리고 여행사와 여행 보조업 이런 분들 여성 비율이 한 70% 정도 되고요. 카지노 산업에서는 남성 비율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특히 카지노 노동자들 중에서 한 20, 30대가 거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요 가운데서 관광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에서 보면은 장시간 네. 근무 그리고 저임금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까 장시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노동을 하는 건가요? 기본 교대 사업장에서 최소 8시간 근무부터 네. 12시간 이상씩도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하루에. 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대가 평균 한 209만 원 정도, 30대가 227만 원, 40대가 돼서 겨우 300 정도가 되고 이거는 평균일 뿐이고 이 평균이 250인데 그것보다 적게 받는 사람들도 거의 한 4분의 1 가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동 시간은 아까 여쭤보셨는데 주 5일 근무가 71% 정도 되고요. 8시간 근무가 67%를 보통 차지합니다. 하지만은 영세기업 그리고 1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해서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관광업이라는 게 휴일이 없습니다. 네. 휴가도 딱히 없고 365일 동안 영업 24시간을 주로 영업하는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워라밸 그리고 그만큼 일한 만큼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 노동 부분도 큽니다. 관광 노동자들 포함해서 5명 중에 1명 꼴은 반드시 고객들한테 폭언 욕설을 듣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뉴얼이나 네. 그리고 도의 조례나 이게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매뉴얼이 있어도 그걸 지키지 않고 결국엔 피해는 오로지 노동자들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권 문제인데요. 네. 카지노 부분이 좀 특수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식적이지 않는 부분인데 외국인 고객이 들어오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네. 흡연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아, 실내인데? 네. 네. 다들 아시다시피 대규모 리조트 그리고 카지노 사업장이 보통 호텔 안에 다 있습니다. 네. 호텔을 방문하는 고객들도 있고 카지노를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흡연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전면을 흡연을 하거나 아니면 VIP 손님으로 간축해서 그 안에서 흡연을 하고 결국에는 이 흡연 문제는 코로나19 때도 많은 이슈가 됐지만은 건강권 문제, 노동자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요 청년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노동자들과 얘기했었을 때 그건 한 40% 정도가 청년들 중에 40% 정도가 1년 이내에 이직할 의사가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아, 이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게 저임금에 노동 환경 근무 시간이 길고 거기다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에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네. 주거 환경도 불안정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듣고 있으면 여기 누가 일하러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 고지우 편집장님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혹시 조사 결과 보셨나요? 네, 저는 실제로 관광업계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되게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365일 일하면서 휴가가 없다. 남들 휴가철 때 바쁜 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좀 많이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쉴 수가 없다. 네. 근데 아까 네. 우리 강국장님도 흡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어떤 도정에 이제 카지노 관리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드렸고 나 실태 조사를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전부 다
흡연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이게 좀 있긴 있었나 봐요. 그 부분은 아마 개선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네. 당연히 그 도나 그리고 보건복지부 통해서 점검을 하러 옵니다. 최근에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얘기하는 과정 중에서 사업장을 많이 만들고 소요 공급으로 말씀하셨는데 외국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문화와 맞지 않는 네. 생각을 가진 외국인 경영자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 즉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것보단 고객 유치, 돈을 버는 경영이익만 생각을 하다 보니 편법을 사용합니다. 즉 점검하러 올 때 제다리를 다 치운다든지 아, 이게 조금 더 집중해서 점검도 하고 최소한의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뭐 제주도에서 관리는 한다고 하지만 예. 그게 그런 관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또 이런 실태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뭐 흡연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감정 노동으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취약하고 이런 임금 실태나 이런 거 쭉 다 파악은 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뭐 경제 일자리 과장이다 보니까 네. 뭐 카지노에서 흡연 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었고요. 네. 대형 호텔 같은 규모가 있는 그 사업체 같은 경우는 좀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5인 미만 사업체로 볼 때 네. 근로 시간이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49.4%에 이르고 있고요. 저희가 좋은 일자리에 대한 도민인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정 노동 시간은 35에서 40시간 정도가 좀 적정한 근로시간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반면에 52시간 이상이 49.4%라는 건 굉장히 큰 노동시간이라고 봐지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52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예, 있는 그렇게 거다, 조사는 아유,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광석 사무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면 서비스를 해야 하는 감정 노동자들이 이제 많고 숙련도가 이제 낮은 경우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관광 서비스업 관련 돈의 청년 일자리는 좀 열악하다고 봐지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라든가 폭력에 대한 경험 이런 것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하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파악이 된 것 같아요. 토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됐으면 이게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좀 상식적일 것 같은데 개선하는 방안이 좀 어떤 거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약간 순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김광석 본부장님 고민하신 부분들 먼저 한번 풀어주실까요? 예, 먼저 전체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잖아요. 네. 제주도에서 의지만 있다면 조례 하나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즉 기본적인 조례를 가지고 사업장들의 표준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네. 고객들과의 폭언, 욕설, 노동자들에 대한 매뉴얼을 지키게 하면서 피해를 받은 노동자들한테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런 굴레 속에서 어렵지 않게 나도 노동자고 자긍심을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 그 제도적 장치라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어떤 근무 환경을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 이런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광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조례라는 것을 주민 발의로 해서 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의회에서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아마 그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서명의 정확도를 또 심사를 합니다. 심사 과정에 있고 큰 문제가 없다라면은 2월 달에 아마 의장님이 발의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네. 제가 속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조례 내용을 좀 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조례 내용에 막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지를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주민 발의를 통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만 집어넣어도 또 기본적인 내용들만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필요한 조례라면 제정을 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저는 조례 제정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네.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그 부차적인 문제들은 실제 그 부서랑 계속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씩 좀 결론을 내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조례는 지금 의회에 들어와 있고 뭐 큰 문제가 없다라면은 우리 주민 발의를 통해 들어온 조례이기 때문에 뭐 통과될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상반기에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럼 일단 뭐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조례는 될 것 같다라는 좀 밝은 전망을 내주셨는데 네. 그 다음으로 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인 토론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아까 점검도 하고 하셨는데 보통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들도 있고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도 태반입니다. 네. 그런데 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업주하고만 얘기를 합니다. 즉 제주도를 이끄는 거는 노동자고 청년들입니다. 그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잘 압니다. 회사의 문제뿐만 아니고 제주도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제주도에서도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토론도 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감정노동자센터를 제주도 차원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건강권 문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로 기본을 딱 정한 다음에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고 네. 그리고 이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도 어떻게 제주도에서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토론들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죠. 우선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 이 관련 노동자분들이 지속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직접적으로 물으시는 건데요. 예.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제정 취지에 맞게 이제 저희가 사업은 이제 설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감정 노동자 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비정규직 노동자 센터가 있습니다. 그 노동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을 할 예정이고요. 그 안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담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사업자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한 설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노동자들의 얘기들이 많이 사업의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고지호 편집국장님 지금 얘기 쭉 들으시면서 지금 뭐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얘기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어떤 개선이 실제로 더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지인의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네. 그분이 이제 호텔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이제 연차를 쓸 수가 없다고 호소를 하셨고 그리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일이 유지가 되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특별히 더 사람을 더 뽑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같이 일한 동료들도 2년 반, 3년 동안 일하면서 이제 2-3명 빼고는 다 떠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그분들이 회복해서 일터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원 방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선 사람을 적게 쓰고 많은 일을 시키고 싶어하고 그죠? 근데 이제 노동자 입장에선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건데 저는 들어보니까 이거 본부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최소한의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예. 연차라든지 휴가는 쓸 수 있는 권리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도 많은 영향을 차지합니다. 현장 안에서는. 즉, 인원이 많이 없는 상태고 비정규직 인원을 계속 채용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규직 인원이 없다 보니까 고용이 불안정한 겁니다. 나도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안감에 놓여져 있는 상태고 연차를 쓰는 것도 눈치 보면서 쓰는 거죠. 연차가 쌓이다 몇십 개로 쌓일 수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즉 아무리 근로기준법이 있다고 해도 그걸 기준해서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회사 상황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사업주들입니다. 즉 연차를 신청해도 승인으로 판단을 하고 연차 승인을 하지 않거나 네. 그리고 갑자기 손님이 없을 경우에는 연차를 마구잡이로 쓰라고 또 한다거나 강요를 한다거나 네.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노동자의 권리로서 주체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즉
결국에는 회사의 지시에 맞게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연차를 쓰고 싶은데 눈치를 봐야 되고 결국 그러면 그만두게 되고. 네, 네. 즉 연차를 쓰는데 직장 동료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또 그런 걱정까지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예. 그렇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구조적으로 힘든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적정 인력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대안이라기 뭐 적극적인 조치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저번에 예를 들면 뭐 근로 감독이라도 제대로 하면 낫다든지 뭐 그런 부분. 근로 감독은 당연히 네.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현장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광 산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주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네. 실태 조사를 전면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실태 조사를 가지고 우리 관광레저 산업노동조합에서 조례 발의를 하듯이 이런 내용들을 다 갖추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제주도가 살만한 곳이다라는 인프라 구축도 대책도 마련하고 이게 종합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출발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조례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보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저출생 문제가 요즘에 많이 이슈잖아요. 네. 총선 되니까 뭐 많이 공약이라든지 대책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좀 보고 있어요. 이미 판도는 저출생으로 뭐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주도는 청년 관련해서 문제점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청년이 없는 제주도가 될 거고 발전적이지도 않을 것이며 뒤에 가서 다 떠나고 나서 대책 마련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외양간 고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그 외양간 고치는 것의 첫 출발이 조례를 만드는 것부터 네. 출발하고 이후에 소통을 좀 충실히 나가자 네, 정도로 지금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어떻게든 이런 일을 하려면 또 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원 중에 하나로 지금 거론되는 것이 제주관광진흥기금 얘기가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카지노 총 매출의 10% 가량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관광진흥기금은 그 카지노 영업장 매출로 조성되는 이제 카지노 납부금과 네. 그리고 내외국인들이 이제 그 국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의 이제 부가징수하는 출국 이제 납부금을 그 재원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수입액이 이제 219억 원 정도 되고 지출은 이제 390억 정도 됩니다. 예, 지금 남아 있는 조성액은 이제 379억 정도 되는 거고요. 관광진흥기금이 현재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이제 사용처 기금의 용도는 이제 조례상에 이제 정해져 있는데 주로 이제 관광시설의 개보수라든가 관광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한 경영 안정자금 융자 그리고 관광 안내 체계 개선이라든가 관광 홍보 사업 등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관광 분야의 직접적인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 사업은 이제 없는 상태인데 그런 걸 만들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건 조금 별개의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관광진흥기금 자체에는 관광진흥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조성 목적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맞게 써야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어쨌든 관광시설의 개보수나 관광사업체 융자 지원 사업은 결과적으로 기업이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고 지금 봐지고요. 관광진흥기금과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경제활력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16개 사업에 85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주거 그리고 목돈 마련 그리고 인력들의 인력 양성하는 부분들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인 사업체 이거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노동부에서 추진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이제 공모 신청 중에 있는데요. 그러한 사업들이 선정이 되면 다소나마 관광 사업계의 일자리 부족 문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주관광진흥기금은 기업체를 위해서 주로 쓰여지는 것으로 지금은 나와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는 용도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셨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기금의 용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조금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한다라면은 아까 우리 지금 주민발이 들어온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라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관광진흥기금의 용처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실제 관광진흥기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금이 많이 거치질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재원이 풍부하다라면은 충분히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금의 용처를 우리 청년 노동자들에게 좀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거는 지사가 단독으로 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네.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관광진흥기금의 용처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혹시 더 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예,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필요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낮술서라도 뭔가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냐면 관광진흥기금의 용도가 기업체, 사업주들의 과도하게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즉, 이 관광진흥기금은 회사에서 번 돈을 제주도에 낸다라는 건데 그 번 돈은 결국엔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업주들이 경영을 하는 데서 노동자 없이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네. 특히 카지노 산업이 비율이 관광진흥기금의 10% 정도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아무리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거치는 게 많이 없다고 해도 사업주들이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코로나19 전에 들어와서 만들어졌을 때 있는 빚도 감당해야 되고 경영 이득에 자기들 예산을 만들어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조치가 없는 거야. 근데 네. 도에서까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엔 열심히 일해도 이 제주 지역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한테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관광진흥기금의 용처를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우리 국장님, 편집국장님은 혹시 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 뭐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기금도 많이 중요하지만 저는 좀 네.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취업을 준비했던 입장이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선배들이 취업하는 이제 루트를 따라가려고 1, 2학년 때 준비를 하다가 3학년 때 갑자기 취업이 무산되면서 진학을 갑자기 선택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죠. 코로나19 때처럼 관광업계는 시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학생들은 좀 장기적으로 취업을 미리 준비하거나 일단 취업부터 해보자 하는 식으로 뛰어들 수가 없는데요. 취업률이 낮다고 해서 지금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학생들이 왜 취업을 하지 않으려는지 그 목소리는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장 실습의 기회가 적고 제한이 들어와도 고용 여건은 불안정하니까 이제 진학이 낮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기업에서는 정말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자 한다면 이런 학생들에게 먼저 기회를 열어주고 학교는 학생들이 일찍 사회에 발을 내딛는 만큼 사후 처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들도 자기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실제 경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관광 청년 노동자들의 어떤 뭐 질적 개선 방안이 명확하게 나오긴 힘들겠죠. 하지만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짧게 마무리 말씀을 듣고 오늘 토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부터 마무리로서 30초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을 많이 방문을 합니다. 항상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청년 세대들한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기성세대로서의 이제 미안한 마음을 느끼곤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뭐 상장기업 육성 유치라든가 신성장 산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도내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과 청년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석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노동자 입장에서의 정책에 대한 설계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민구 의원님. 요즘 졸업 시즌이라 가지고 졸업식을 다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졸업할 때는 뭐 남학생들은 선생님, 여학생들은 간호사, 미래의 꿈이 요즘은 다양하더라고요. 뭐 삼성과 며느리, 대기업 직원, 건물주, 뭐 프로그래머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만큼 또 저희 정책 설계를 통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고요. 우리 청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항상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다 같이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고질 평적자님. 네, 저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서 뭐 기금이나 지원 얘기도 많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현재 청년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좀 알고 그 문제를 먼저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졸 취업자만 청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졸 취업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발생하는 차별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상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정책이나 지원을 마련할 때 청년위원 많이 구성하시잖아요. 그 혜택에서 소외되는 청년을 줄이려면 좀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예, 저도 뭐 청년이긴 하지만 청년들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자리 문제만 볼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대두화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근로 환경 문제, 그리고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기 낳고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제주도만의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곧 오늘 토론했던 청년들을 어떻게 더 제주도에 올 수 있게 만들까라는 내용에서 직접적인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 토론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만나고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좀 귀한 말씀 해주신 정민구 의원님, 그리고 김태환 과장님, 김강석 본부장님, 고지호 편집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인공지능에게 질 좋은 일자리 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토론에 들어오기 전에 물어보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신뢰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적정한 보상이 중요하다. 이런 정도부터 한 7가지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주 일자리 어떤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제주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질 좋은 일자리의 기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청년들이 제주에서 높은 자존감으로 일하는 그런 제주를 만들어가고 이런 조례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일어나고 보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